1994년 문을 연 국립대구박물관. 대구와 경상북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시설로 지역민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았는데요.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국보 중의 국보로 평가받는 백제 금동대향로가 대구를 찾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과거의 향문화로 이어진 소통과 교류의 장, 문화유에서 만나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대구박물관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됐는데요.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며 향문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백제 금동대향로는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했는데요.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대향로를 대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시의 개막을 앞두고 대구를 찾은 백제 금동대향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삼국시대 백제 예술이 그대로 담겨 정교한 공예기술과 과거 향로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운송 차량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포장을 열고 전시실에 전시되는 모든 과정을 담았는데요. 해외에도 내보내지 않는 전시품을 대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랍니다.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열린 특별전은 국보를 포함해 370여 점의 전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향을 통해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전시품이 이제 이동을 해온 다음에 이제 컨디션 체크하는 과정부터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안전하게 운송해 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늘 모든 생각은 다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지고 늘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4만 여점은 경주박물관보다도 더 많은 유물 소장 기록입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 다음으로 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 대구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박물관을 문을 열다 보니까 유물이 한 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이제 중앙박물관 가가지고 그 유물 뭐 정확하게 카운트는 할 수 없지만 대구 경북 지역 관련된 유물들 8톤 트럭으로 뭐 2대인가 3대를 포장해서 거의 한 보름 가까이 포장해서 대구 박물관으로 운송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전통 향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주요 행사에 향을 피우는 제사나 장례를 떠올릴 텐데요. 향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채웠던 물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전시의 주인공 백제 금동대향로를 만나볼까요? 어찌 보면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용이 있고 그리고 용이 물고 있는 게 이제 연꽃이 피는 모양을 물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는 천상을 상징하는 봉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상징하는 용과 그 다음에 천상을 상징하는 봉황 그 사이에 연꽃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상세계인 산 모양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표현된 것이 백제의 금동대학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항로에는 전체가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이 항로의 도상으로 백제의 스님들이 만들어낸 명품입니다. 백제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백제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문화의 궁극적인 정체성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항로가 바로 이 백제 금동 대항로입니다. 경상도의 그 중심 도시 대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경남 고성에서 이래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이 항로를 대할 때마다 놀라고 경이롭습니다. 두 번째로 산수 봉황무늬 벽돌을 소개합니다. 위쪽에는 봉황과 구름 무늬를, 아래쪽에는 산수 무늬를 표현하는 백제 금동 대향로와 유사한 작품입니다. 그 가장 위에 이제 봉황이 이제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그 백제 금동대학로의 맨 위에 있는 그 봉황이 쳐다보고 있는 장면과 일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백제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황 아래로 이제 그 박산 향로로서 이제 박산 내지 이제 그런 삼산 그 백제 그 특유의 그 산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이제 그 산맥들이 굽이굽이 져 있는 그 특유의 그 백제의 그 삼산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향은 일상부터 취향, 종교까지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됐던 물건인데요. 단순히 방향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고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답니다. 향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조금은 잊혀진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파보는 전시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향멍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향을 사르면서 치유와 힐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의 잊혀졌던 향 문화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이제 알리자라는 측면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전시품은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환입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 향환 중에서 이제 은입사 향환 중에서는 가장 빠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세밀한 문양 표현이라든지 전체적인 기형의 완성도 측면에서 이제 국보가 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이제 유려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향문화가 조금은 단절되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왕실에서부터 일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해가지고 부용향이라든지 의향이라든지 다양한 향들을 만들고 사용을 했고 약재로도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문화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은 부용향 제조법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문헌들은 일부 남아 있지만 실제 재현품들은 이제 좀 최근에서야 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이제 문화 상품으로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향몽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최근의 트렌드로서 이제 향을 문화를 즐기게 된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향재료들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좀 현대적인 그 트렌드에 맞게 접목시켜서 좀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이 꼭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뭐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하루 가서 휴식하고 놀고 온다. 그런 생각으로 와서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향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 미적 감각과 제작 기술을 감상하며 향과 함께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어떠신가요?